공원은 일반인들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고요. 특별한 팁은 아니지만 주차장도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5대 조각공원이라는 것도 굉장히 저는 조금 놀라웠는데요. 도심지에 있기 때문에 교통상으로도 가기가 편하고 워낙 인기 있는 그림책 작가 이제 안녕달이라는 작가분의 이라는 책을 골라봤는데요.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서울근교 방문지 여름편. 여름 여행 덥죠. 아이들은 더우면 또 짜증을 냅니다. 그쵸. 네, 아이가 짜증을 내면 보호자도 짜증이 납니다. 아이들의 컨디션 관리를 하면서 다닐 수 있는 곳. 이색적이었던 건 봉은사를 비롯해서 전국 사찰을 한 번은 가보기를 권하셨어요. 네네. 절이라는 게 사실 교회와 달리 뭔가 도심지에서는 가기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봉은사는 도심에서 갈 수 있는 절, 밤에 이렇게 이제 좀 연등도 보고 하면 아이들이 상당히 좀 이색적이니까 좋은 것 같고요. 사실 애들이 절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초파일 전후로 절은 굉장히 좀 가볼 만한 곳이라서 그래서 이제 좀 추천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봉은사가 요즘 네. 입구로 쭉 들어가시다 보면 왼쪽 편에 약간 시냇가처럼 네네. 물길을 터놓으셔서 외국인들이 오셔서 굉장히 구경을 많이 하고 가시고 아. 부처님 상이 있는 대웅전이나 이런 데까지 이제 예의를 갖춰서 들어가는 것까지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시면 네. 문화 수업도 되고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네네. 그리고 유모차 끌고 가기도 좋게 되어 있는 네네.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저도 봉은사는 굉장히 추천하는 곳인 것 같아요. 그 강북 쪽에 계시다면 이제 은평구 쪽에 이제 진관사라고 있거든요. 대웅전까지 가는 길이 상당히 좋고 옆에 또 이렇게 계곡처럼 물이 흐르고 하니까 물소리 또 들을 수 있어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다 좀 힐링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여기 하나 더 해서 법정 스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입적하신 길상사. 네, 거기도- 길상사 성북구에 거기도, 있는. 네, 거기 또 굉장히 잘 돼 있죠. 네네. 근데 이제 사실 불교가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를 데려가면 네. 어떤 책을 읽히는 게 좋을까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절에 가면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풍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땡할 수 있는. 네, 애들이 이제 되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왜 저기 매달려 있는가? 그런 거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책, 물고기가 댕댕댕이라는 좀 그림책을 골라봤는데요. 그러니까 그 늘 같은 자리에 머무는 풍경이 물고기가 돼서 하늘로 이제 올라간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낭만적인 판타지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애들이 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서 이 책을 추천해 봤고요. 풍경이 건물마다 네.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같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뭐 풍경을 우리 오늘 몇 개가 있는지 꼭 세어볼까 뭐 이런 놀이를 하셔도 네. 같이 아이와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름 하면 사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곳이 수영장이에요. 네, 저는 이제 잠원 수영장 남쪽이나 북쪽에서도 다 오기 좀 좋고 일단 넓어요. 사이즈가 좀 굉장히 좀 크거든요. 이제 한강 수영장의 최대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다. 여름 딱 그 시즌에만 개장을 하거든요. 좀 저렴하게 갈 만한 수영장은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한강 수영장이 굉장히 좀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도심지에 있기 때문에 교통상으로도 가기가 편하고 시설이 생각보다 좀 괜찮다. 총 6군데 뚝섬, 여의도, 광나루, 망원, 잠실, 잠원이 있는데 망원 같은 경우는 2028년 이후에 재개장을 하고 잠실 같은 경우는 올해 6월 이제 재개장을 하신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아이들이 갈 텐데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덜 붐비는 시기는 있을까요? 7월 달 중에서 아직 방학을 안 한 시기. 네. 앞쪽. 네, 앞쪽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것 같고요. 시간적으로는 폐장하기 한 2시간 전, 뭐 이 정도쯤. 여름엔 또 해가 기니까 그때 가서 즐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옆에 뭐 야영을 할 수 있는 장소도 좀 있나 봐요. 네네. 캠핑도 하고 수영장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해졌으니까 이제 낮 동안은 수영을 즐기게 하고 밤에는 이제 캠핑을 하면서 고기를 구워 먹거나 이런 걸 서울 안에서 하기가 쉽지 않은데 맞아요.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만 해도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수영모를 꼭 챙겨가야 된다던가 요거는 좀 어떻던가요? 예를 들면 워터파크 같은 경우는 약간 캡모자 같은 걸 써도 되는 것도 있는데 여기는 수영모를 꼭 준비를
해가셔야 될 것 같고요. 샤워하는 곳에 기본 비품 같은 거는 없으니까 샤워용품 같은 것도 챙겨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영장에 가기 전에 읽기 좋은 책을 또 추천을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소개해 주신다면은. 네, 워낙 인기 있는 그림책 작가 이제 안녕달이라는 작가분의 수박 수영장이라는 책을 골라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영장 하면 너무나 딱 틀에 박힌 개념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각지구, 네. 뭔가 파란색 물이 있는. 근데 이제 이거는 수영장인데 수박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대 수박인 거죠, 일종의. 그냥 수영의 어떤 즐거움, 뭐 물놀이의 즐거움 플러스 이제 상상력 뭐 이런 것들을 좀 자극해 줄 수 있어서 수영장 가기 전에 혹은 갔다 온 다음에 읽어보면 아이들이 특히 더 재밌어 하지 않을까? 봄에 꽃이 폈다면 이제 가을에는 또 이제 단풍놀이. 단풍이 아름다운 곳들 가서 이제 아이들과 사진을 찍고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애들 어렸을 때 매년 하는 일종의 좀 여행에서의 그런 즐거움 같은 게 있었거든요. 하이라이트네요. 네네네. 매년 같은 장소에 가서 매년 이걸 찍다 보면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집만의 어떤 가을 스팟 좀 생각해 두셨다가 매년 거기에 가서 비슷한 포즈로 컨셉으로 사진을 찍어보시면 어떨까. 그냥 이거는 주의사항이라기보다는 그냥 추천드려 봅니다. 미술관을 추천하셨어요. 네. 가을에 갈 만한 곳으로. 네네. 네, 왜 여기를 추천하셨을까요? 미술관도 어린 아이들을 데려가기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소마미술관은 아이를 데려가기에 조금 무난한 미술관이라서 그러니까 세계 5대 조각공원이라는 것도 굉장히 저는 조금 놀라웠는데요. 예술적인 것들은 대체로 어렸을 때부터 좀 향유를 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이 되게 좀 꼭 필요하거든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만 보더라도 충분히 나중에 좋은 그런 자양분이 되는 것 같거든요. 소마미술관은 뭐가 좋냐면 이게 올림픽 공원 안에 있거든요. 뭐랄까 시야가 탁 트이는 느낌? 시원함?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되게 좋습니다. 이 미술관까지 가는 길에 어린이 또 놀이터가 있거든요. 여기도 들려서 놀아보고 그 세계 5대 조각공원에 걸맞게 돌로 된 이제 조각 작품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저희는 그 앞에서 도시락 싸가서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린이 미술 교육 프로그램도 네. 많아요. 네네. 아이들을 위한 미술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혹시 이제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를 좀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이한테 이제 가기 전에 미술관에서 지켜야 될 관람 예절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관람 예절을 잘 몸에 배어 있는 아이들이 커서도 훨씬 더 많은 걸 누리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미술관에 가면 어린이를 위한 도슨트 분이 따로 계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어린이들만 이제 데리고 따로 도슨트 일정을 소화하시는 분을 좀 따라가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 그걸 굉장히 재밌어하면서 저도 보기가 좋더라고요. 네. 아이들도 미술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런 네. 기회가 좀 네네. 오히려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상상력을 발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미술관을 가보는 거는 아이와 함께 가보는 거는 좋은 체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마미술관을 이제 갔다 와서 읽기 좋은 책 또 네네. 뭘 추천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너무나 인기가 많은 앤서니 브라운이라는 이제 그림책 작가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의 그림책의 특징은 뭐냐면, 그러니까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다 이렇게 좀 재미있게 표현을 해내시거든요.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되게 유명한 그림들 있잖아요. 뭐 모나리자라든가 막 이런 그림을 그러니까 원래 있던 사람을 바꿔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애들이 보면 너무 깔깔거리고 좋아하거든요. 미술관이 너무 좀 딱딱하고 어렵고 지루한 곳이라는 어떤 이런 그 편견이나 고정관념 같은 것들을 깨줄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이라서 이 책을 좀 추천을 해봅니다.
이제 가을 추천지 두 번째. 네. 국립서울현충원을 꼽으셨어요. 네. 현충원은 일반인들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고요. 특별한 팁은 아니지만 주차장도 무료거든요. 네. 중요합니다. 네. 네, 돌아가신 분들의 유해가 있고 조문객들만 갈 수 있는 곳 아니냐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저도 가봤지만 사실 이제 나라에서 관리하는 곳이다 보니 공원 관리도 굉장히 잘 돼 있고 네네. 시스템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공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먹을 수 있어요. 아이들 20명, 어른 10명, 한 30명 정도가 갔는데 그 잔디밭에서 줄다리기를 했어요. 줄을 가지고 가서 비눗방울 놀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했는데 현충원이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네네. 가을 소풍 기억이 정말 오랫동안 네,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았거든요. 도시락 안 싸가도 그 안에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 또 뭐 퍼레이드나 이런 것도 네네. 하나 봐요. 퍼레이드도 하고 군악대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그 현충일 전후에서도 많고요. 아까 그 벚꽃 유명하다고 그랬잖아요. 봄에도 그런 행사가 꽤 있습니다. 누릴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안에 많으니까 꼭 네. 체크해서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도 조금 추천해 주신다면서요. 사실 뭐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 이런 예, 지금은 이제 오징어 게임 때문에 이 게임이 너무 공포스러워졌는데 사실 되게 그냥 아무 준비물 없이 여러 명의 아이들과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토끼풀 같은 거 찾아서 저는 이제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냥 내가 애들하고 몸으로 놀아주기가 힘들어서 바깥에 나왔는데 바깥에 나와서까지도 내가 또 몸으로 놀아줘야 돼?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내가 덜 힘들면서 애들하고 이제 놀아줄 수 있는 거를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현충원에 가기 전에 혹은 갔다 와서 추천하는 책을 적어주셨는데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우리 마을에 전쟁이 났어요. 뭐 이런 책을 골라봤는데 현충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런 전쟁이 있었다, 6.25가 있었다, 예, 뭐 이런 이제 얘기를 좀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책, 뭐 현충원에 들렸다가 뭐 연이어서 나중에 전쟁박물관에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쟁박물관 안에 어린이 박물관이 또 따로 있거든요. 아이 삶 속에서 책은 어떤 의미라고 보시나요?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책 읽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다라는 말을 이제 굉장히 좀 좋아하거든요. 모든 아이들이 다 책을 좋아할 수는 없어요. 책을 싫어하는 아이를 책을 좋아하게 만들기는 어렵지만 책을 덜 싫어하게 만들 수는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게 되면 그 책이 주는, 책만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거는 어떤 걸로 또 대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고 굉장히 좀 소중한 시간이다.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조금 더 아이에게 더 많이 다가가고 여행을 통해서 서로 그냥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경험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여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아이는 빨리 자란다. 지금의 어떤 하루하루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